이분 피부 나이가 몇 살 정도로 보이세요? 60세 정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피부가 예뻐지는 10분 피부텐텐의 피부과 전문의 강현진 고혜림입니다. 네, 고 원장님, 우리 그 일명 피부과를 망하게 하는 연고 네. 내지 사람들의 피부 고민을 다 낫게 해주는 기적의 크림, 뭐 처방받아 쓰는 맞는 크림, 뭐 이런 크림이 있다는데 혹시 뭔지 알고 계시나요? 그런 게 있어요? 네, 그럼 이 사진 한번 보시겠어요? 이분 피부 나이가 몇 살 정도로 보이세요? 60세 정도? 사실 저는 저분이 누군지 알아요. 네, 알고 계시죠? 이분이 누구신지에는 뒤에서 공개를 하고요. 이분은 올해 75세이시라고 해요. 75세라고 하기에는 주름이 별로 없으시죠? 오늘 소개해드릴 이 연고를 10여 년 동안 매일 바르셨다고 해요. 정말 무슨 연고인지 원장님 모르세요? 당연히 알죠. 스티바 A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오늘은 피부과에서 가장 유명한 제품 중 하나인 스티바 A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강 원장님도 꽤 오래 쓰고 계시잖아요. 네, 저도 이제 몇 년째 꾸준하게 사용하고 있고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크림인데 특히 요즘 들어 유독 이제 스티바에 처방받고 싶어서 왔어요 하는 분들이 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써본 적 있으세요? 라고 여쭤보면 아니요, 써본 적은 없는데 친구가 좋다고 해서요. 아니면 인터넷에서 너무 좋다고 해서요 라고 답해 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그런지 찾는 분들도 많고 해외에서 수입하는 거라 수급이 불안정해서 전국적으로 품절이 되기도 했었죠. 그래서 무작정 인터넷이나 지인들의 말을 듣고 남들이 다 극찬하니까 나한테도 좋겠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조금이라도 이 크림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부작용 없이 잘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원장님 우리 한번 가볼까요? 어딜 가게요? 네, 스티바의 크림 어떤 성분인가요? 스티바 A 성분을 보면 트레티노인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이것은 비타민 A의 유도체로 레티노익 애시드, 즉 레티노익 산 성분이에요. 요즘은 화장품 성분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으셔서 레티노익 산은 익숙하지 않아도 레티놀이라는 성분은 들어보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주로 주름 개선 화장품에 많이 들어있는 성분이죠. 이런 레티놀이 대표적으로 비타민 A에서 나온 성분인데요. 비타민 A 계열의 성분을 통틀어서 레티노이드라고 해요. 레티닌 팔미테이트, 레티놀, 레티날, 레티노익 애시드가 대표적인 성분이거든요. 이 중에서도 레티노익 산이 가장 효과가 크고 그만큼 부작용도 커서 전문의의 진단과 처방을 받아야 구매할 수 있는 전문 의약품으로 되어 있죠. 스티바 A 크림은 GSK라는 회사에서 만들어졌고 동일한 성분의 다른 제품으로는 레타크닐 크림, 이크림, 프로점 A 크림 등이 있어요. 현재 사용되고 있는 스티바 A 크림은 트레티노인 함유량에 따라서 0.01%, 0.025%, 0.05%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레티노익산이 피부에서 어떤 역할을 해주는 거죠? 레티노익산은 피부에서 표피세포의 분화와 재생을 촉진해 죽은 각질세포를 제거하고 새로운 각질세포를 만들어주면서 턴오버를 조절해서 피부결을 매끈하게 만들어줘요. 그리고 모공의 과각화 및 염증을 완화시켜주며 피지 분비 조절에도 도움이 돼서 여드름에도 효과적이죠. 또 진핀의 콜라겐의 합성을 촉진해서 피부 탄력을 증가시켜주고 주름 개선에도 효과를 보이죠. 뿐만 아니라 피부의 멜라닌 색소 생산에 관여하는 효소작용을 억제해서 기미, 색소 침착 개선에도 효과가 있어요. 이 연고 하나로 잔주름도 개선이 되고 피부를 매끄럽게 만들고 여드름을 줄이고 미백에도 효과가 있다는 건데 정말 맞는 크림이라는 이야기가 나올만 하네요. 역시 저의 최애 크림입니다. 효과만 봐서는 이 크림을 안 쓰는 게 오히려 이상할 정도인데 고 원장님은 사용을 왜 안 하고 계세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잠깐 썼다가 고생한 뒤로는 안 쓰고 있어요.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제가 지금은 되게 많이 좋아졌는데 어릴 때부터 아토피가 꽤 심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도 조금 화장품을 바꾸거나 하면 가렵거나 붉어지는 증상이 잘 나타나요. 가장 약한 0.01%를 보습제 한 5
때 이렇게 섞어가지고 진짜 얼굴 전체에도 안 바르고 귀 뒤쪽 여기에도 테스트를 했는데 살짝 바르셨네요. 네, 네. 수포 생기고 침을 나고 바로 중단했습니다. 저도 사실 어릴 때부터 아토피가 좀 있었는데 저는 또 잘 사용하고 있거든요. 처음에는 물론 저도 피부가 벗겨지고 뭐 따끔거리고 그런 게 있었는데 그래 너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사실 그런 마음으로 굉장히 많이 이제 희석을 해서 천천히 단계업하면서 오랜 세월 썼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좀 많이 익숙해져가지고 컨디션이 좋은 날에는 0.05%짜리도 이제 희석을 많이 해서 사용하면은 괜찮기도 합니다. 혹시 그 스티바 A를 이제 부작용 생기는 것과 상관없이 또 쓰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을까요? 이제 먹는 여드름 약인 비타민 A 유도체 이소트레티노인이 태아 기형을 유발하기 때문에 임산부에서는 금기잖아요. 그래서 물론 바르는 국소제의 경우에는 태아 기형을 직접적으로 유발한다는 말은 없지만 그래도 혹시나 하는 가능성 때문에 임산부와 수유부에서의 사용은 권고하고 있지 않아요. 또 다른 주의해야 할 경우가 있을까요? 국소적인 피부 자극감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 사람들이 꽤 있는데요. 이 크림이 피부가 건강한 상태에서 사용해도 피부가 붉어지고 화끈거림이 있고 건조함, 피부 당김, 벗겨짐, 가려움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잖아요. 저처럼 아토피 피부염이 있거나 아니면 지루성 피부염이 있거나 주사 피부염, 뭐 화장품만 조금 잘못 써도 뒤집어지는 민감한 피부의 소유자라면 당연히 위에 말한 증상이 훨씬 심하겠죠? 맞아요. 이렇게 레티노이드를 사용하고 나서 아까 말씀해 주신 것 같은 증상들이 나타나서 레티노이드 피부염으로 병원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이제 종종 있으세요. 정도에 따라서 뭐 자주 보습제를 도포하는 것만으로도 좋아지는 경우도 있지만 심하면 얼굴에서 진물이 나는 등의 부작용으로 경구 스테로이드나 항히스타민제 복용 등이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이러한 부작용을 줄이면서 우리가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따로 뭐 있을까요? 저는 아주 소량씩 천천히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거든요. 기초 단계의 어느 부분에서 사실 발라도 큰 문제는 없지만 처음 사용하실 때에는 기초 마지막 단계에서 스티바 A를 쌀알만큼 짜고 본인이 쓰고 있는 보습제를 3배에서 5배 정도 더 짜서 섞은 뒤에 얼굴 전체가 아닌 얼굴 옆면이나 귀 뒤같이 잘 안 보이는 부위에 일단 며칠간 좀 테스트를 해보고 사용하시라고 해요. 이렇게 한 일주일 정도 했는데 큰 문제가 없으면 이제 얼굴 전체에 한번 도포를 해보시라고 설명을 드리고요. 만약 저 방법을 썼는데도 자극이 있는 경우에는 일단 중지한 뒤에 보습을 열심히 해주고 피부가 완전히 회복되고 나서 매일이 아니고 뭐 2, 3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처음 사용한 용량의 반 정도를 사용하실 것을 권유를 해드려요. 근데 이렇게도 했는데 사용할 때마다 자극이 계속 있다. 그런 분들은 사용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려요. 그리고 또 스티바 A를 쓰실 때 이건 저의 팁인데요. 그 여러 제품을 많이 사용하는 것보다는 화장품의 개수를 좀 줄이는 게 중요해요. 그 섞어서 사용하는 보습제는 기능성 제품보다는 딱 기본만 하는 자극이 덜한 순한 보습제를 사용하셔서 섞는 것이 좋습니다. 스티바를 사용하면 자외선 감수성이 높아져서 밤에만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아침에는 깨끗하게 세안을 하셔서 잘 씻어내시고 꼭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줘야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피부가 항상 똑같은 상태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날 피부 상태가 이제 달라지고 피부가 붉어지고 예민한 날은 그래도 사용을 피하고 그냥 보습제만 잘 사용해주고 있습니다. 상처가 생겼거나 화상을 입은 경우에는 당연히 그 부위는 사용해서는 안 되고요. 다음날 내가 하루 종일 햇빛을 봐야 한다거나 아니면 오늘 하루 종일 햇빛을 봤다. 이런 날도 조금 쉬어주시는 것을 권장해요. 맞아요. 이게 한마디로 피부와 우리가 이제 눈치 게임을 잘 하면서 사용을 해야 하는 건데요. 이게 참 명약이긴 하지만 어려운 크림이기는 해요. 그쵸? 그런데 이제 예민한 피부를 가진 분들 중에서도 그래도 나는 너무나 이 스티바 A를 사용하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은 또 어떤 뭐 좋은 방법 없을까요? 제가 처음에 레티노이드 성분을 설명을 하면서 가장 효과가 크면서 부작용도 큰 것이 스티바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스티바보다는 효과가 적지만 부작용이 덜한 레티놀이나 레티날 제품을 사용해 보시라고 하고 싶어요. 이런 제품들은 위와 같은 부작용이 없는 건 아니지만 훨씬 덜하고 스티바처럼 여러 농도의 제품이 있기 때문에 농도가 약한 것부터 순차적으로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스티바 A가 트레티노인 함유량에 따라서 3가지 제품이 있는데 이게 농도가 높은 게 무조건 좋은 건지 그리고 농도에 따라 사용하는 부위나 용도가 다른 건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트레티노인 함유량이 높을수록 효과가 더 좋은 것이라고 생각해서 고농도 제품을 선호하거나 많은 양을 바르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이 약은 많이 바른다고 해서 더 빠르거나 좋은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거든요. 오히려 과량 사용으로 인해서 피부가 자극이 돼서 원래는 색소 침착된 것을 없애려고 발랐는데 자외선 노출로 자극이 돼서 오히려 색소 침착이 더 심해질 수도 있거든요. 얼굴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통 0.025%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데 피부가 민감하거나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은 0.01%를 사용하고 적응이 되면 0.025%를 사용할 것을 설명드려요. 이제 붉은 튼살 같은 경우에도 스티바 A를 사용해 볼 수 있거든요. 얼굴이 아닌 몸이나 팔다리에 이렇게 사용할 경우에는 0.05%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강 원장님 0.05%도 막 바르시던데 얼굴에. 네, 제가 좀 과했습니다. 네. 강한 강도로 뭐 효과를 보고 싶어서 했던 거는 아니고 저도 실은 이제 고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0.05%는 그 복부에 생긴 튼살을 사용을 하려고 처음에 구매를 했었고요. 기존에 이제 0.01%랑 여기엔 없지만 0.025%를 이제 쓰고 있었는데 당시에 그걸 이제 다 쓰고 나서 또 처방받기가 좀 귀찮아서 가지고 있던 이 0.05%를 이제 엄청 많이 희석을 해가지고 한번 얼굴에 사용을 해본 거거든요. 근데 또 의외로 괜찮더라고요. 하지만 저도 어디까지나 피부 컨디션이 좋은 날에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 거고 저도 피부가 예민한 날에는 좀 사용하지 않고 있기는 합니다. 사용해 보려고 생각 중인 분들께 혹시 뭐 하고 싶은 말 있으세요? 바르는 것만으로 위에서 말하는 것 같은 효과가 단기간에 나타난다? 그럼 정말 좋겠지만 그럴 리 없겠죠. 사용하려고 생각 중이신 분들은 앞서 말씀드린 초기 피부 변화를 극복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욕심을 부리지 않고 천천히 적응해 나가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미 사용 중인데 부작용은 없지만 효과를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6개월 이상 꾸준히 사용하셔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트레티노인의 효과라는 게 천천히 나타나고 장기간에 걸쳐서 나타나거든요. 맞아요. 저희가 앞에서 봤던 그 사진의 주인공 바로 저희 그 배 원장님의 장모님이신데요. 스티바 A를 10년 넘게 사용하고 계신 거라고 해요. 지금 70대 중반이신데도 피부가 정말 좋으시죠? 물론 100% 스티바 A 덕분이라고 할 수 없는 부분들도 있겠죠. 하지만 확실히 신경 써서 바꿔주시고 자외선 차단 잘 해주시고 이런 제품도 바르고 하시니까 노화가 늦춰진 것 같아요. 어쨌든 스티바 A는 드라마틱하게 피부 노화를 되돌릴 수는 없겠지만 지속적으로 관리해준다면 그만한 가치가 있는 크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요즘은 해외 직구 등으로 처방을 받지 않고 많이들 구매를 하시는데요. 적어도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은 꼭 전문의의 진료 후에 자신의 피부 상태를 확인하시고 증상에 맞는 함유량을 처방받아서 사용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우리 피부과를 망하게 하는 크림이라고 할 수도 있는 이 스티바 A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는데요. 혹시 관심 있으셨던 분들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